안녕하십니까. 토요로입니다. 오늘은 예산을 하기 앞서 급여 부분을 좀 해야 돼서 이 부분만 좀 따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하려면 일단은 기본적인 근로자의 시급도 알아야 되고 근로 시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 급여만 가지고 단순히 예산을 짜는 게 아니라 연차도 짜야 되고 퇴직급여도 짜야 됩니다. 근데 연차는 좀 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요. 법정수당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따로 계산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 부분도 따로 언급하려다 보면 이 부분은 그냥 챕터를 그냥 발라내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얘는 그냥 급여 연차 시간에만 따로. 그래서 이제 굳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이 필요하면 동영상만 보시면 되게끔 구성을 한번 해보려고, 얘는 여태까지 했던 썸네일하고 다른 폼 형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핑크색으로 좀 핑크핑크하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것도 같은데, 어쨌든 해볼게요. 토요일 오후 팁이고요. 2022년도 최저임금은, 아이고, 제가 2022라고 했네요? 제가 좀 빨리 갔네? 내년 2020년인데? 즉시 바꾸기. 2020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급여, 연차, 시간외까지. 그리고 급여 노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위로 강의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다음 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 할까요? 네, 이거 여기 낫겠네요. 제가 여기 자꾸 뭐가 삘이 꽂혔는지 2020이에요. 제가 2020이라고 하네요. 가고 싶나봐. 2020 뭐 몇 년 더 빠르게. 여튼 다 이렇게 했는데 큰일 났네. 그냥 여러분 그냥 봐주세요. 2020이에요. 최저임금 8,59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8,590원도 올리게 되게 쉽지 않았던 거 아세요? 한국 정경련하고 우리 노동 근로자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급 10,000원을 달성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저쪽 정경련 쪽에서는 마이너스 성장 금액으로 갖고 왔어요. 걔네들은 타협이 없다. 오히려 깎자. 근데 우리 노동 쪽에서는 노동이나 아니면 민노총이나 한유총? 한유총은 아니죠. 한국유천총연합회지 그거는. 그쪽에서는 아니다. 올리자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서로 배척하다가 결국엔 그나마 타협한 게 8,590원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자한당은 그쪽 정경련하고 유착이 세서 오히려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많이 발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여보래.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 세계 경제와 정책과 방송과 모든 걸 다 모아서 하는 민간 전체 경제 협력 기구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나라가 순위가 확 올랐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계속 연도 올라갈수록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2단계씩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일본 오히려 떨어졌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재정 건실도가 OECD 중 1위고요. 일본은 우리나라 나라 부채가 40%라고 하면 일본은 220 몇 %예요. 정확한 거는 뒷자리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부채율이 그러니까 일본은 엄청 높아요. 이 정도면 되게 건실하게 잘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기사에서 잘 안 나와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8,590원 이고, 월 소정 근로시간 계산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일단은 소정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얘기하면 상대방하고 나하고 약속한 게 소정이에요. 이것만큼은 하겠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소정은 근로계약서에 있는 소정이겠죠. 근로계약서상에 있는 근로시간은 월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주간 근로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얘기하는 거는 9시에서 6시간.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는 사람들. 펜을 좀 바꿔볼까요? 이해하기 편하게. 펜. 오케이. 9 to 6라고 하죠. 아침 9시에 시계를 한번 그려보는 게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초등수학의 시간 계산하면 이렇게 보면 9시에서 6시까지 이 간격은 3시간 간격이죠.
그래서 총 이렇게 하면 333에서 3, 3은 9죠. 원래 소정, 근로하기로 한 시간, 여기서 말하는 소정 근로시간은 우리가 계산한 거는 실질 근로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 있는 시간은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인데 이쪽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시간은 모두 다 매여 있는 건 아니고 점심시간 1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실질 근로시간은 우리가 계약되어진 시간에서 쉬는 시간을 빼요. 이게 바로 실질 근로시간이죠. 그래서 9시에서 6시까지 주 5일 근로자의 월 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게 있어요. 일단 이거 하나만 그려볼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요일날 우리가 그러면 9시간 중에서 1시간 뺐으니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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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을 일해요. 일을 하면 여기까지 일을 하면 5, 8에 40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근로하는 시간 8 곱하기 5일에다가요. 이렇게 일주일을 만근하면 정해진 시간을 만근했을 때 그 다음 토요일은 무급이고요. 이거는 유급 하루치의 월급을 더 줘요. 그러니까 하루치의 금액을 더 줘요. 이거 유급 휴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누구냐면 통상 근무한 시간의 그 하루치를 줘요. 그러니까 얘가 하루치가 얼마예요? 8시간이죠? 더하기 8. 이렇게 해서 일주일 하는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근무하는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급여를 주는. 그러면 5, 8에 40에다가 얘는 48이죠. 이게 언제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기간은 한 주죠. 일주일에 48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8시간 곱하기 5 월화수목 금요일이고요. 얘는 주휴일 일요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5, 8에 40에다가 48시간이고요. 근데 얘는 일주일 단위잖아요. 그래서 얘를 나누기 7을 합니다. 제가 좀 섞어서 했긴 했는데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48 나누기 7을 하면 자 그러면 일주일 근무한 거를 근무한 시간을 7일로 나누면 그게 누구가 돼요? 하루가 되죠. 요거까지가 1일입니다. 1일.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달을 우리가 월 소정으로 월 단위로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매 월의 날짜가 어떤 날은 31일 있고 어떤 날은 30 있고 또 어떤 날은 28이나 아니면 29일일 수도 있어요. 윤달인 경우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불규칙한 달이 아닌 무엇보다도 변하지 않는 1년은 365일에는 그 숫자를 맞춥니다. 불변의 진리. 1년은 365일이잖아요. 365일 하면은 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에다가 1년치를 곱했으니 그러면 1년치 근무한 시간이죠. 그래서 1년은 몇 달이에요? 12달. 로 나눴으니 208.56시간. 그래서 얘는 무조건 근무 시간은 올림합니다. 그래서 209시간. 자, 여기서 잠깐 초등수학 용어 한번 들어갈게요. 올림. 올림은 무조건 어느 자리에서 올림하면은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4라고 할게요. 1의 자리에서 올림하면 얘가 올라가죠. 그러면 130입니다. 만약에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면 10의 자리에서 올림이죠. 그냥 무조건 200이에요. 이게 올림이에요. 자, 그럼 반올림 한번 볼까요? 반올림.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숫자는 십진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의 반이 얼마예요? 1부터 10에서 반이니까 5에 5. 5 이상은 올린다는 게 반올림이에요. 얘는 가까운 쪽 숫자를 대충 어림짐작하는 거죠. 5 이상은 이쪽에 가깝다고 보는 거, 요는 이쪽에 가깝다. 얘는 사실 센터이긴 한데, 그래서 145라고 하면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5 이상 올라가니까 150이고, 반올림이에요. 반올림. 만약에 145인데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얘는 그냥 100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버림. 버리는 무조건 버리는 거죠. 1의 자리를 버림. 1의 자리를 버림 그럼 120이고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 버림 그럼 얼마예요? 100입니다. 이렇게. 올림, 버림, 반올림.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상. 너무 제가 여러분을 너무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복습한다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그거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한번 짚어준 거라고 생각하지,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은 제가 초등수학 가르칠 때 이렇게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4 이상 하면 4 이놈을 포함해서 윗상이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4 이상 하면 4, 5, 6, 7, 8, 9 쭉쭉쭉쭉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 하면 이것을 포함해서 아래하예요. 그죠? 4 이하 하면은 4, 3, 2, 1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 다음에 초과는 그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초 가면은 4초 가면 5, 6, 7, 8, 9 얘가 가는 거고요. 3 미만은 4보다 아예 작은 것들 3, 2, 1 이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위에서는 좀 제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여러분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시면 화를 내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냥 한번 해드렸어요. 혹시 알아요? 어머님들 그 자녀 가르칠 때 쓰시면 돼요. 저 이렇게 했거든요. 원의 넓이도 뭐 노래 가르쳐서 하고 그랬었어요. 되게 쉬운 거. 한번 불러드릴까요? 떴다 비행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도 이거 알려줬는데,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3점이 세잖아요. 원의 넓이. 그 다음에 원주는 원의 둘레. 공식이 지름 3.14잖아요. 이거 너무 생뚱맞은데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거 애들한테는 6학년 때부터 6학년인가 5학년인가 원의 넓이하고 그거 나와요. 그래서 원의 넓이 반지름 3.14 원주는 원의 둘레 지름 3.14 이거를 노래를 알려줬더니 2학년 반도 있었고 4학년 반 애들인데 6학년 애들 부피할 때는 이게 되게 편하거든요. 넓이에다가 높이만 곱하면 되니까 이거 외워버렸어요. 그냥 애들이 2부터 9까지도 외우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노력을 알려줬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힘들고 근데 이거를 1학년 애도 듣고서 외워가고 하고 노래를 우리가 부르니까 2학년 애들도 듣고 가니까 지네가 불러. 그래서 엄마가 놀래. 너 원을 넓이를 배웠어? 그러니까 그냥 학원에서 언니 오빠들이 배우는 걸 들었어 라고 하면서 그냥 어머니 놀라세요. 여하튼 그런 것이 있더라. 또 생뚱맞은 거 했네. 근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한 번 더 불러드릴까요? 원의 넓이 반지름 3.14 원주는 원의 둘레 지름 3.14 제가 이렇게 해서 불렀어요. 근데 그거 돌림놀이를 하면 애들 더 좋아해요. 어쨌든 그거는 옛날 일이고 그 다음 또 하나 24시간 격일 근로자의 월 소정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는 우리 감단직 하죠. 감시적 단속적 경비원이나 아니면 우리 시설 주인님들인데 하루를 일하는데 하루는 솔직히 거의 24시간 얽매여 있잖아요. 실제 근로시간 말고 일단은 24시간 생각하고 쉬는 시간 아직 빼는 거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봅시다. 24시간 일하고 그 다음날 쉬어요. 그럼 이 사람 패턴은 어떻게 해요? 일하고 쉬니까 이거 이틀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틀마다. 구간이 이틀이에요. 이틀마다. 그래서 근무하는 날짜를 얘를 어떻게 해요? 하루 근무한 거를 어떻게 나누기 반띵하는 거죠. 이틀마다니까. 그래서 24시간 격일 근로자는 월 소정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24시간을 일단 풀로 근무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쉬잖아요.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쉬고. 그래서 얘가 이틀 간격을 얘는 그냥 이틀을 묶어서 24시간 일한다 생각하고 대신 나누기 2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나누기 2. 그러면 24시간 2로 나누면 하루잖아요. 하루. 1일 근로시간이에요. 여기에다가 자 내가 얘기했죠. 한 달은 28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30일도 있어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수학은 정확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하루는 1년 며칠 365일을 곱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머 이거 잘못했네. 많이 했는데. 그래서 24 나누기 2 하면 10이죠. 12 곱하기 하루니까 365 나누기 10입니다. 그러면 얘는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똑같아지니까 결국에는 365시간이에요. 맞는데 갑자기 제가 오타를 치니까 맞아요. 순간 불안했어요. 녹화다 엔진 하는 줄 알고. 그러면 월 소정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 없다 치면 365시간입니다. 야간 가산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 근로 할 때 가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거는 뒤에 따로 쭉 하는데 야간 가산 시간은 우리가 언제냐면 시계를 보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야간 가산 수당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3하고 3이니까 3, 2, 6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11시간이 있으니까 7, 8, 8시간에 1, 2, 3, 4, 5, 6, 7, 8. 따님, 우리 강아지 삼순이 산책시켜주세요. 자, 그러면 야간 가산 시간은 얘가 시간이 밤 10시에서 다음날 새벽 6시니까 계산해보면 8시간입니다. 근데 이분도 격일이니까 나누기 2 하죠. 나누기 2. 근데 여기서 0.5 하는 거는 원래는 이 사람이 1로 위에 그 24시간에서 요 시간 모두 합쳐서 1을 이미 여기서 했기 때문에 가산인 0.5, 50%만 여기만 더 덧붙여서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가산 시간. 무슨 말인지 알겠죠? 24시간, 어차피 하루는 24시간은 이미 야간 시간인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 시간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1이. 그래서 가산해주는 시간만 따로 발라내서 0.5, 50%를 더 덧붙여주는 거야. 시간을 더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0.5를 곱하면 그게 바로 얼마예요? 하루의 가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수학에 변하지 않는 1년의 날수인 360을 곱한 다음에 얘 또 5 터놨어요. 나누기 12달 해야지 한 달 야간 가산 시간이 돼요. 60.83인가요? 8 나누기 2 곱하기 가산 0.5 곱하기 이렇게 1년 나누기 이게 12달 60.83이네요. 그래서 얘 365시간과 60.83을 더하면 425.83시간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응용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응용은 주간 휴게 1시간이고요. 야간 2시간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기본 시간에서 원래는 이분이 격일이잖아요. 밑에다가 24시간에서 휴게 시간은 1시간과 2시간, 총 3시간이에요. 토탈. 그죠? 24시간에서 일단은 실질 근로시간인 휴게 시간은 뺀 거니까 빼기 3 하면 이게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거니까 이틀에 대해서 얘가 걸쳐진 이 일 단위예요. 그래서 하루 단위로 바꾸셔야 되죠. 나누기 2 하면 하루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한 달의 날수를 계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1년은 365이란 불변의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얘가 1년이고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한 달 기자는 한 달 월 소정 근로 시간을 찾는 거니까 나누기 12 하면 계산을 나누기 2 319.38이 나와요. 319.38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야간 시간을 보죠. 야간은 8시간이었잖아요. 그죠? 8시간인데 야간 휴게 시간 2시간을 빼요. 그러면 나누기 2 하죠. 곱하기 50%가 0.5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곱하기 이렇게 해서 불변화의 날수 1년 365일 하면 1년 치고 나누기 총 12달 하면 4, 2, 2, 0.5, 2 곱하기 0.5 곱하기 360원 나누기 12. 나왔어요. 45.625가 나와요. 그래서 A와 100%와 그 다음에 야간의 가산수당인 50%더 가산한 거를 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총 365, 이상, 아다리가 비슷한데요? 요즘 그 옛날에는 좀 암살했는데 그 격리에 고질적인 질병이 있는 거 아세요? 365가 맞네. 365가 나오네요. 토탈이. 어떻게 우연찮게 아다리 그렇게 맞았어요? 계산기를 안 하면 내가 나를 못 믿겠어. 그러니까 회계하는 사람들은 암산 잘 안 하고 그냥 계산기를 두들겨버는 버릴 수 있어갖고 내가 나를 못 잊어서 무조건 손이 먼저 간다. 머리 안 쓴다. 솔직히 저 암산 잘 못해요. 마우스가 안 보여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또 이러게 되겠네. 아, 나 진짜. 왜 갑자기 22에 삘이 꽂혔을까요? 계속 하겠습니다. 수당 정리 계속. 주유수당. 주유수당은 1주에 잠깐만요. 수당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주유수당이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남기면 야간 수당이 있고요. 휴일 근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정 근로. 그거는 원래 소정이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제가 몇 가지를 봤는데, 연장, 야간, 휴일. 그것도 같이 제가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볼게요. 주유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세 일했을 때 주유수당을 지급합니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 15시간이 총 이상 일하면 일요일 하루는 평상시에 근로했던 시간의 급여만큼 하루를 더 책정해서 주는 게 주유수당입니다. 근데 만약에 알바예요, 알바가 일주에 15시간인데 이 사람이 일주에 10시간만 일했어요. 그러면 주유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저시급은 8,590원 곱하면 이 사람 주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 알바가 이거 말고 또 다른 알바를 또 했는데 주간 망근하는 근로자예요. 30시간을 일했던 알바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시급은 8,590원 주면 안 돼요. 왜? 일요일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80시간이니까 5, 8, 8시간씩 일했네요. 월, 화, 수, 목, 금. 8, 8, 8, 8. 5, 8에 40, 30이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5, 6, 6시간이네요. 지울게요. 6일은 6, 6, 22, 6, 4, 8, 6, 4, 4, 6, 5, 30. 6시간씩 일했어요. 그러면 일주 15시간을 일단 채웠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은 쉬고, 일요일 날은 주유 6시간을 챙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6 곱하기 6시간씩 6일을 일했죠. 그러면 주당 근로한 시간이고요. 여기다가 8,590원을 곱하면 돼요. 근데 이거 또 다르게 좀 간단히 해보면 8,590원은 5일치고요. 그죠? 5일치인데 이 5일에 좀 이렇게 잠깐만요. 1, 2, 3, 4, 5잖아요. 5일에 8,590원은 맞는데 하루치를 더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회의 하루는 5개 중에 하루는 20%잖아요. 5회 하루는 100분율 나면 비율하면 5분의 1이잖아요. 그죠? 곱하기 100 하죠. 약분하면 20이니까 20%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0%를 더 가산하면 8,590에다가 20을 가산하면 계산 어떻게 해요? 8,590에다가 여기다 쓸까요? 8,590에다가 20%더 가산할 거니까 1.2를 곱하면 1308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주간 만근해서 그냥 이렇게 주급으로 주게 되면 주급의 최저임금은 1308원으로 하면 돼요. 2020년 기준으로. 제가 이것까지 괜히 응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렇다. 만약에 헬스장이나 커뮤니티를 하신 경우는 이거를 계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여기에 같이 엮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언제 또 하겠어요? 제가 또 촬영하려면 또 귀찮은데. 월급제, 최저임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부분 근로직인 관리소 월급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맞춰야 되잖아요. 8,590원이 이게 최저임금 시급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게 시간당 임금이고 8,590원이고 그러면 한 달에 근로한 소정 근로 시간을 곱하면 얘가 받아야 될 최저임금이 나오죠. 그래서
9 to 6가 9시 근무해서 6시까지 근무한 사람이잖아요. 8,590.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했죠. 아까 1번 페이지에서 209 상용직 209 하면 179만 5,310원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격일제예요. 격일제. 격일제는 8,590 곱하기 월 소정 근로시간. 아까 그거 365 쉬지 않고 일한다고 치고 하면은 금액이 나오겠죠? 이거 굳이 제가 계산을 할까요? 8,590원? 거기 365. 실제는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안 주무시고 313만 5,350원을 받게 되겠죠. 안 쉰다면. 근데 우리는 급여를 맞추려고 쉬는 시간을 주잖아요. 31, 35, 35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너무 여러분들을 무시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혹여라도 진짜 내가 초등수학을 망했었다. 근데도 어쨌든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이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진 마세요. 근데 제가 그 실습하거나 그 몇몇 분을 알려드리려고 보면 잘 모르시는 분이 진짜 있었어요. 가끔. 근데 그거를 앉혀놓고 이거 비와 비율 모르시냐, 반올림 모르시냐, 버림 모르시냐, 소수 몇째짜리에서 올림 그런 것도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엑셀 하면서. 그게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부가할 때, 절상, 절하, 차액할 때, 그거 XPRP하고 맞출 때. 그거를 설정하는 걸 잘 모르셔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얘기하면 그분도 민망하잖아요. 차라리 이걸 보고 그냥 본인이 배우면 저한테 얼굴 팔 리가 없으니까 안 민망하잖아요. 차라리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우리 경리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자기 부족한 거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어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는 거 있어요. 근데 저는 모르면 까놓고 모르니까 그냥 책을 사고요. 아니면 뒤져보고요. 찾아봐요. 그래야 된다. 자, 이제 볼게요. 5인 이상 사업장만 지급하는 법정 수당이 있습니다. 자, 이제 되게 슬픈 현실이 있는데 관리소는 되게 영악이 아니지. 열악하잖아요. 관리소는 열악하기 때문에 4인 미만의 혜택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짜실 때 회장님이 뭐 원장 그 연차도 안 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도 4인 미만이면 안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얘네들이에요. 자, 볼게요. 5인 이상 사업장만 지급하는 법정 수당이 있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만 지급하고요. 5인 미만. 자, 보세요. 이상이죠, 이상. 5인 이상, 5 포함해서요. 5인, 이것을 포함해서 이상이잖아요, 일상. 이것을 포함해서 5인, 6인, 7인, 8인, 9인. 그러니까 4인 미만. 사업장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 3, 2, 1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연장 근로 같은 경우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연장, 야간, 휴일. 연장은 시간이 그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거거든요. 5어 보이죠? 5어. 우리 옛날에 수학대에 합집합 배웠죠.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이 있어요. 근데 요 안에만 포함되는 거는 영어에서 and예요. 근데 5어는 얘하고 다 아니 색깔 다르게 할 거거든요. 다 지워버렸어. 얘는 and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그 5어는 이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집합 안에 다 들어가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5어예요, 5어. 자, 볼게요. 이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 근로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일 10시간씩 주 4일 일했으면 어쨌든 1일 8시간 초과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도 1일 8시간 포함해서 얘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 얘가 10시간씩 사니까 40이 원래는 1일 10시간씩 주 4일 근무하기로 했는데 이게 소정 근로한 근로계약서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초과했어. 어쨌든 간에 연장 근로에는 해당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1일 8시간 초과했을 때와 주 40시간 초과했을 때 계산을 각각 구해보고요. 둘 중에 만약에 얘가 크다. 그럼 이 금액으로 주고, 아니다. 이쪽 금액이 크다. 라면 이쪽 금액으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큰 값으로 적용하시는 게 원래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 야간 근로. 야간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밤 10시에서 새벽 6시, 8시간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야간 근로는 얘 혼자서는 얘가 야간이 안 돼요.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이 아니지. 일단은 소정 근로 시간을 다 채우고 나서 뒤에 밤늦게 일하는 거잖아요. 야간은 주로 따라가요. 구속이 돼요. 연장 근로이면서 야간이 되던가, 휴일 근로이면서 야간이던가, 아니면 소정 근로이면서 야간일 수밖에 없어요. 얘는 누군가에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밤 10시에서 새벽 6시에서 8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 나왔죠? 24시간 근무하면 2일로 격일에 하루 쉬니까 나누기 2하면 하루고 거기다 365일에서 1년을 구한 다음에 자, 1년은 12달 곱하기 아닌데 나누기 2 하면 365시간이 나옵니다. 야간 가산 시간은 그래서 8시간에서 나누기, 이거 나누기인데 왜 자꾸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나누기 2 하고 여기서 0.5, 50% 야간은 여기서 원래는 가산해서 50% 더해서 주죠. 원래는 100% 줄 거를 거기다가 50을 더 가산하니까 150을 주는 게 맞는데요. 이미 야간 가산 시당은 우리가 야간 시간까지 모두 포함해서 하루의 근로 시간을 계산해 놨고 거기서 야간만 더 덧붙여서 가산한 거기 때문에 0.5, 50%만 이 비율로 늘려주고 그러면 이게 그 하루의 가산 시간이 되고 이거를 확실하게 하려면 1년 365를 곱하고 얘 또 못한데 나누기 12 하면 60.83입니다. 그래서 총 근로시간이 한 달 근로한 시간 100%와 가산이 50%를 더해서 150%인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월 소정 근로시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아까 했으니까 그냥 스킵합시다. 아우 씨, 벌써 여기 32분이야. 스킵. 휴일근로는 법에서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정 휴일이 있는데요. 주휴일. 법정 휴일은 언제예요? 주휴일,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을 휴일 근로로 해요. 토요일은 아니에요. 토요일은 그냥 무급이잖아요. 일요일이나 아니면 근로자의 날 5월 1일을 법정 휴일로 하고 약정 휴일이 있는데 이거는 취업규칙에 써있는 날짜 뭐 8월 15일 뭐 광복절 이날 쉰다 이렇게 약정 휴일이고요. 아니면 단체 협약된 날에 대체적으로 그 일반 기업에서는 뭐 창립기념일 있죠. 관리소는 그런 거 없는데 창립기념일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백화점 관리자 했을 때는 창립기념일은 그 휴일근로로 해서 수당을 받았어요. 공휴일, 이거는 관공서에서 정해진 공휴일을 휴일근로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법은 개정됐는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문재인 정부가 돼서 바꿔서 이제 그 법칙을 바꾸셨잖아요. 빨리 바꾸면 우리한테는 이득인데 너무 기업들이 반발이 세갖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어요.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근로 인원수가 많은 데부터예요. 그러니까 위탁사나 관리소까지 올리면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그냥 아직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나쁜 기업들 근로자의 등골만 빼먹고는. 다음 페이지 안 넘어가네요. 지우고 얘 또 예,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됐어요. 이제 드디어 연차휴가입니다.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로 법정이죠. 근데 연차도 마찬가지예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받습니다. 4인 미만은 안 줘도 법에 저촉되지 않은 더러운 세상입니다. 이것도 바꾸고 싶었는데 힘들으셨습니다. 좀만 기다려 봅시다. 화이팅! 자, 그러면 연차휴가는 개정전 연차휴가를 한번 보고요. 개정된 연차휴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정전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냥 한번 읽어만 드릴게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한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된다. 한 달,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입사를 했으면 한 달 근로했으면 2월 1일 되면 어때요? 하루에 대한 월차 개념의 그 연차가 쓰는 거죠. 그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년이 다 채워지면 이제 이 월차 개념은 사라지고 1년을 고생했으니 15개의 연차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15개의 연차를 발생할 거를 미리 땡겨 쓰는 가불의 개념이 더 컸어요. 그럼 계산은 편해. 근데 문제는 요거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 법은 2018년 5월 30일 개정이 되는데요. 왜 17년으로 했냐 하면 1년 전 걸로 해서 연차를 주기 때문에 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에 한해서 즉 17년 5월 30일부터겠죠. 한해서 매월 1개월 만기 시 한 개 유급 휴가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1월 1일 날 입사하면 12월까지 총 몇 개? 11개가 발생합니다. 한 달이 만근해야지 2월부터 지급하는 거니까요. 이해 가시죠? 11개가 발생하고 또 이 밑에 있는 조항이 1개가 되었을 때 15개 연차 휴가도 발생되기 때문에 총 첫 해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은 더했으니 26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일단 1년을 버텨보세요. 여러분 연차는 26개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15개 2년마다 1일씩이 점점 늘어나고요. 그리고 한도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25개인가 더 이상 올라가진 않습니다. 됐어요. 연차 휴가 일수는 1년 미만 근로하면 1개월 개근 시 월 1일이 생기고요. 1년 근로하면 기본 휴가 1년 80% 이상 근무 시 여기서 말하는 80%만 근무했으니까 연차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년 전체가 지난 시점에서 그 사람이 근무한 게 80% 넘었다는 의미지. 아예 그냥 1년 채우지도 않고 80 됐으니까 언저리 조금만 포인트 넘었다 연차 줘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15일을 줍니다. 그래서 가산휴가는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되고 기본에다가 가산해서 25일까지 최대를 줍니다. 기산점, 산출하는 그 기간은요. 기간을 산출하는 시기는 입사일 아파트는 입사일 원칙으로 합니다. 그 획일적 하는 데도 있는데 이건 대기업 같은 데서 하나하나 다 개개인별로 입사한 걸 다 따지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냥 1년을 퉁칩니다. 1년마다. 기업들이나 하죠. 근데 일단은 아파트 관리소는 입사일 원칙이다. 사용 방법은 1년간 적치 또는 분할해서 사용 가능하고 이 모든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남았을 때는 청구권, 돈 주세요 해서 받아서 그거를 쓰시면 되죠. 받을 때는 원천 징수하셔야 됩니다. 신고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4대 보험 보수 총익에서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아, 이거 20년이에요. 미안해요. 아이, 귀찮아. 연차 휴가 부여 개정 전에는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보면 16년 7월 1일 입사라고 합시다. 이 사람이 입사했어요. 그러면 17년 7월 1일이 시점이 어때요? 1년을 만기했죠. 그러면 15일이었어요. 개정 전입니다. 개정 전 15일이고 그 다음에 2018년 7월 1일도 또 1년 됐죠. 자, 그래도 또 그대로 15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2019년 7월이죠. 자, 2년마다 하나씩 가산한다고 했으니 얘는 16일에 대해서 연차를 받을 수 있어요. 연차 휴가 부여할 때 2018년 5월 29일 개정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1년 전과니까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예요. 그래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2018년 7월 1일 이 사람이 입사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만근을 하죠. 그러면 2019년 7월 1일 1년치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동안 만근했던 11일에다가
여기서 또 발생한 15일을 했으니 26일에 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2년 차니까 15일이고요. 21년 7월 1일은 이때 16일에 대해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쓸 수 있도록 기간 부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사한 사람이 1년 미만자가 있으면 연차 충당금 설정할 때 26일로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만둘지 모르잖아요. 1년이 좀 넘었으면 26일로 예산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20년이에요. 미안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미사원 연차를 이제는 15일 기준으로 그냥 통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수학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기 어려우면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숫자는 이해하기 편하게, 암산이 좀 비교적 쉬운 걸로 제가 좀 식을 좀 만들어 봤어요. 읽은제 9 to 6죠. 9시에서 6시까지 8시간이라니까 우리는 월 근로시간 209로 아까 했습니다. 모르면 앞에 거 다시 보세요. 자, 이 사람 금액을 이제 약분하기 쉽게 209만 원으로 제가 했거든요. 209만 원을 한 달 월급 209만 원을 209 한 달 소정 근로시간을 나누면 한 달 월급을 한 달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급여가 나오죠. 시급.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시급이에요. 시급. 시급인데 이 사람 하루 근로하는 시간 8시간이었잖아요. 곱하기 8시간 하루에 근로한 거죠. 그죠? 거기다 연차 몇 개? 15개 해서 이렇게 주시면 돼요. 됐어요. 격일제 들어갑시다. 월 소정 급여 나누기 월 소정 근로시간 곱하기 하루 근무시간 연차 15일로 계산하죠. 그죠? 이 사람 월 급여가 365만 원이에요. 근데 월 소정 쉬는 시간 없다면 아까 365시간이었죠. 365만에서 365 나누면 얘도 시급이 나와요. 월 소정 급여를 월 근로한 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오죠. 시급. 그리고 얘를 24시간 중에 이틀마다니까 24를 하루 일하고 하루 쉬니까 나누기 위하면 12시간, 하루 12시간 근로한 걸로 계산하잖아요. 12시간 곱하면 이게 하루에 대한 이 사람의 연차가 나와요. 이 연차 몇 개? 15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응용 들어가 볼까요? 주야비라 하죠. 주간 근무했다가 다음날 야간 근무했다가 그 다음에 비번이에요. 그죠? 자, 주간 첫날 9시에서 6시까지 해서 9시간 근무합니다. 1시간 쉬는 시간 들어가고요. 야간 6시에서 다음날 아침 9시인데 이 사람 15시간인데 이게 이 사람이 쉬는 시간 1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비번이에요. 일단 크게 봐요. 주, 야, 비. 아까는 격일제는 이틀마다 간격인데 주야, 비는 간격이 며칠마다 패턴이 반복되나요? 3일마다입니다. 3일마다. 얘는 3일마다예요. 3일마다. 얘 좀 지울까요? 앞에 있는 거? 너무 거슬리네. 수학식으로 하려니까 아주 신났어. 옛날 초등수학 같은 생각. 3일마다 주간이에요. 3일마다. 그러면 나누기 3이 들어간 걸 머릿속에 인식하고 이제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실질 근로 시간을. 자, 그럼 월 소정 근로 시간 볼게요. 9시간에서 1시간 쉬죠. 그럼 이 사람 몇 시간이요? 8시간. 주 8시간. 야, 8시간에, 아니야, 18시니까 6시에서 다음날 9시죠. 그 15시간에 1시간 쉰대요. 그러면 실질 근로 시간 14시간이란 말이다. 근데 하루는 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틀을 묶어서 우리는 어째 3일마다니까 나누기 3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로? 하루 근로시간이 나오죠. 여기다가 확실하게 1년치 변하지 않는 숫자 365를 한 다음에 나누기 1년이 아니라 한 달이기 때문에 나누기 12달 하죠. 그러면 223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급이 이 사람이 주야비로 월급 한 223만을 받는다고 칩시다. 암산하기 너무 좋죠? 나누기 그냥 이걸로 다 바꿔버렸어요. 제가 223시간으로 나누면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시급이 나와요. 월급을 월 근로한 시간으로 나누니까 시급이 나와요. 시급. 그러면 그 시급에다가 곱하기 하루 근로한 시간. 이거 계산하면 여기서 빨간색 할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한 것이 7.4시간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연차 몇 개 못 썼어요? 15개 해서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들어갑시다. 한 번만 더. 우리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미화원도 있어요. 만약 자취관리 갑시다. 단시간 근로자 미화원, 이제 209시간이 부족해. 이제 이분은 단시간이니까 잘 계산하셔야 돼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월, 화, 수,
뭐 금요일까지 9시에서 17시니까 5시까지잖아요. 그러면 5시하고 9시에서 12시 하니까 8시간이잖아요. 그러면 8시간인데 1시간 쉰대요. 그러면 7시간씩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토요일날도 근무하는데 한 주 토요일은 일하고 그 다음 토요일은 쉰대요. 그럼 얘도 이틀마다 간격에. 그죠? 그래서 토요일날 근무 시간은 9시에서 12시. 그러면 얘는 이 이틀을 묶어서 3시간을 일한 걸로 치고 하나를 쉬니 나누기 2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5가 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월 소정 근로시간. 실질 근로시간을 하는 거예요. 월 소정 근로시간. 7시간씩 5일 일하고. 자, 7시간씩 5일이고, 여기 잘 보세요. 7, 5, 35니까 아까 일주일에 15시간을 근무하면 우리가 만근하면 뭐 있다고 그랬어요? 주휴수당 준댔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휴수당은 평상시에 일했던 근로, 통상 근로했던 시간인 그 시간을 적용해서 주휴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7, 5, 35에다가 7 더했죠. 거기다가 토요일에 근무인데 한 주는 일하고 한 주 쉬었으니 이틀마다 구간이라고 보면 이틀마다 반복되잖아요. 패턴이. 그래서 나누기 2한, 3시간 나누기 2한 1.5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근로한 시간을 나누기 일주일은 7일이다. 그러면 1일 근로한 시간이 나오고 불변의 진리인 1년은 365를 한 다음에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니까 나누기 12달 하시면 이게 월 소정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급여가 189만 원이었는데 월 소정 근로시간 189로 나누니까 이거는 이 사람의 시급이 나오죠. 곱하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근로한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하루 근로한 시간이 나와요. 6.2일이거든요. 근데 근로시간은 무조건 올림해 줍니다. 반올림 아니에요. 여기서는 올림해서 7시간 해주는 거예요. 7시간 해주고 곱하기 연차 못 쓴 거 15개 해서 이렇게 연차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제가 천천히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말이 빠르면 여러분 그냥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됐어요. 이제 요거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좀 잘해야 되는데요. 여차하면 엑셀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0인 거 아시죠? 슉, 슉, 슉. 잠깐만.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어머머. 자, 제가 요즘 PPT를 회사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하느라고, 소장님께서 제가 예산 짜느라고 그런 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 동영상 올리려면 제가 아무래도 PPT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틈틈이 하느라고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요. 댓글도 많이 호응해 주시고, 제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일단 지금 포커스는 시즌 예산이어서 예산으로만 지금 지금 노력과 시간을 이쪽으로 투여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여러분한테 예산 짜기 전까지는 해드리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좀 코피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못생겨 보이는데? 어쨌든 응? 어쩔? 여하튼 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좀 힘들어서 중간에 텀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사람이 너무 지쳤구나. 좀 쉬어야 되는구나라고 그냥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11월 달 심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예산을 입력하잖아요. 그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XPRP를 입력하는 방법, 빠른 방법, 좀 모던한 방법, 진짜 무식한 방법.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예산을 한번 넣으시면 세입세 추수는 완전 껌입니다. 거기까지 알려드릴게요. 여하튼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벌써 이것만 해도 48인데요. 한 1시간 넘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여러분 반복 청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는 없어서. 자, 시간 애수당 들어갑니다. 시간 애수당도 시간 애수당 우리가 할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법정 근로시간은 5인 이상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이제 그 급여를 줄 때는 뭐 어떤 기준으로 주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던가 그렇게 해서 주잖아요. 그래서 통상 임금은 바로 뭐예요? 법정 임금하고 다른 계산이에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한 게 법정으로 주는 수당들인데 그 법정으로 주는 수단이 바로 얘네들이에요. 소정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 휴일 근로시간, 야간 근로시간, 즉
소정은 원래 근로계약서상의 시간이어서 통상임금으로 100%를 원래 주는 거예요. 소정은. 원래 100% 근로한 시간만큼 주기로 한 게 그냥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건 100%고요.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소정하고 연장할 수 있어요. 그죠? 소정 시간에서 조금 더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통상임금 기준에서 원래 줘야 될 거는 연장했으니 잡아. 소정 근로시간에서 연장한 거에서 이건 원래 얘도 똑같이 이거에서 요까지는 시급으로 100% 주는 건데 조금 더 피곤했잖아요. 직원이. 근로직원이 피곤하고 자꾸 이렇게 써버리면 회사도 막 그 악용할 우려가 있으니까 50%더 줘. 그래서 얘된 것은 이게 바로 50%더 붙는 거예요. 그게 통상임금의 50%를 더 가산하는 거고요. 휴일은 마찬가지. 원래 쉬는 날인데 여기서 말하는 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유급 휴일이잖아요. 토요일 아니에요. 유급 휴일을 일요일 날 만약에 했어. 법정 휴일이나 약정 휴일. 근데 8시간 안으로 근로하는 시간이 8시간 이내면 그냥 50%를 가산해 주고요. 근데 8시간을 초과했어요. 그러면 100%를 더 가산합니다. 헷갈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 휴일은 좀 이거 거의 없긴 해요. 휴일 근로시간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데 하게 되면 이거는 잘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상 문제를 일단 2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본인 상황이 맞는지 찬찬히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자신을 과신 못해서 항상 물어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 더 줬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노동법에서는 더 준 거 같고 뭐라 하지 않고 오히려 덜 준 거 같고 털어요. 자, 야간 근로시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야간은 혼자서 단독 못 써요. 소정에다 야간하던가, 연장해서 야간하던가, 휴일에서 야간하던가, 이런 식으로 같이 얘는 따라가요. 따라쟁이에요, 야간은. 야간 근로시간은 통상 임금의 50% 가산하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밤을 새서 근무해서 다음날까지 일을 해요. 제가 백화점에서 재고조사할 때 그랬거든요. 밤을 꼴딱 새고 MD 할 때도 그랬어요. 브랜드 런칭 했다가 뭐 빠지고 이런 걸 할 때 밤을 꼬박 새요. 그러면 밤을 새서 근무해서 다음날 아침도 근무하거든요. 그때는 거의 얼굴이 메롱이에요. 그러면 그런 때는 계속 야간 수당으로 가산해 주냐가 아니고 그 다음 업무 시작하는 아침 9시잖아요. 그때는 가산 수정 아니고 그냥 소정 근로시간을 들어가요. 그렇게 된다. 이거는 이제 법상 판례상 께 나왔다. 계산 사례 이제 예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엑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얘를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엑셀을 올려야 되겠어요. 지우고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너무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엑셀을 좀 크기를 제가 엑셀을 좋아하는 게 얘는 함수 걸면 지가 계산해 주니까 거의 틀릴 일이 없어요. 이 정도 할까요? 아쉽지만 제 얼굴은 좀 가릴게요. 별로 안 하실 것 같은데 뭐 어쨌든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거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8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은 유급으로 주휴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회사는 연장근로주가 월요일 2시간, 수요일날 1시간, 목요일날 1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야간은 20시에서 24일까지. 근데 이렇게 야간 근로한 게 토요일날 4시간이고요. 휴일, 일요일날은 근로를 또 나왔어요. 뭐 이 회사는 뭐 다 나와? 그리고 시급은 계산하기 편하게 1만 원으로 가정합시다. 그럼 이렇게 할까요? 요거를 이제 제가 칠게요. 이해하기 힘드니까. 키보드. 월. 그래서 얘를 드래그하면 요일이니까 지가 나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여기다 셀 하나만 더 오른쪽 마우스 삽입해서 잠깐 이해하기 편하게. 여기는 소정근로. 소정근로, 실질근로 시간인 거예요. 얘는 실근로, 근로시간. 소정은 계약서, 근로계약서에 있는 시간이고요. 실근로, 실제 근로하는 시간, 근로시간.
연장, 휴일, 야간. 이렇게 하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좀 늘려요. 자, 그럼 볼게요. 지금 문제를 보면 8시간씩 일반적인 회사 이렇잖아요.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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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만근을 해야 돼요. 얘는 토요일 날은 무급 휴무라고 해요. 무급 휴무. 일반적인 회사 다 이렇죠. 급여 없어요. 그 다음에는 유급이죠. 유급, 주휴. 한 주당 주는 휴일이니까 유급 주휴. 근데 이 사람이 근로하는 걸 봤더니 실제 이날 야근했어요. 10시간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8시간 퇴근 제대로 했다가 이날 좀 남았어. 수장이 나무랬어. 또 나무랬어. 그 다음에 또 짜증났는지 일찍 칼퇴근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봤더니 뭐 전기가 무슨 전기 났다고 갑자기 나오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이제 저녁에 밥 먹다 말고 나왔어요. 4시간. 그 다음날 일요일날 그 처리하는 8시간 일했다 칩시다.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많이 일했으니 돈을 줘야겠죠. 그래서 실제 근로한 걸 보면 이 사람은 주간에, 야간은 아니고요. 이것도 주간이고, 주간에 근로한 거고, 주간에 근로한 거고, 주간에 근로했어요. 근데 여기는 얘가 이 사람이 아까 20시에서 24시로 근무했죠. 이거 야간이야, 야간.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이 원래는 8시간이니까 얘는 낮 동안 일하고 집에 갔겠죠. 근로시간은 주간, 20에서 연장.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볼까요? 여기는 연장은 8시간, 하루 8시간 이상 하면 연장이라고 했잖아요, 연장. 그럼 얘는 2시간 연장입니다. 이거 함수 걸자요. 귀찮습니다. 여기에서 빼기, 이쪽 셀, 이렇게 해서 드래그 합시다, 드래그. 자, 그러면 2시간 차이 없고요. 1시간, 1시간, 0. 그리고 여기는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시간이긴 한데 얘는 무급휴이기 때문에 원래 돈을 안 주는 건데 토요일날 근무한 거잖아, 4시간은. 그러면 얘는 휴일 근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돈을 안 주는 날인데 4시간인 거예요. 그냥 연장 근로라고 봐야 돼, 얘는. 그래서 얘는 연장 근로 시간인 걸로 봐서 여기는 이쪽에다 4시간 넣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여기는 휴일날, 주휴일날 근무한 거니까 얘는 연장이 아니고요. 휴일 근로로 들어가시면 돼요. 8시간.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또 하나 있어요. 휴일이면서 얘는 8시에서 24시니까 지금 10시 넘어서 12시까지 2시간 초과하는 거죠. 야간 가산 시간 있죠. 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저녁 10시에서 다음날 이길 6시까지. 근무했으면 얘는 야간 가산 수당이 부는댔잖아요. 근데 얘 봐봐요. 얘는 20시에서 24시면 얘는 이미 2시간이 걸쳐 있어요. 야간 시간에 걸리잖아요. 그죠? 얘는 2시간이 또 야간 가산 수당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 식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연장 근로 수당은 이 사람 보면 둘, 셋, 넷, 8시간이죠. 헷갈려요? 썸 들어갈까, 썸? 함수, 썸이 수학의 함수 더하기죠? 그럼 얘를 이렇게 해서 주소 더해서 가로 닫기 하면 얘가 지금 나와요. 그럼 얘도 똑같이 셀 끝에 하고 십자가 됐을 때 드래그하면 얘가 수식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거잖아요. 연장, 색깔 다른 걸로 8시간. 이게 합계니까 8시간이고 얘 시급이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곱하기 그리고 50%를 다 가산은 됐죠. 원래는 100% 급여 주는 건 맞는데 여기다 가산 50%니까 150% 하고요. 그 다음에 휴일 근로 여기 있잖아요. 휴일. 다른 색깔 보여드릴까요? 이걸로. 유급 주인 휴일 8시간 한 거니까 이 8시간은 휴일 근로 8 곱하기 시급 10,000원 곱하기 150. 그 다음에 야간. 야간은 2시간 있었죠. 2시간. 그래서 이 2시간. 그래서 10,000원 곱하기 50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좀 다른 거 해볼까요?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조금 감이 올 것 같은데 문제는 한 번 풀어봐선 안 돼. 2개 정도 하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3개까지는 거의 뭐 우리는 그렇게 무식한 초등학생이 아니니까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대로 해서 다음 시트에 그대로 복사할게요. 컨트롤 V. 자, 2번째 것도 마찬가지. 그 8시간씩 가는 걸로 하되, 얘도 무급, 유급 똑같이 가고요. 얘도 소정 근로, 실근로 했는데 시급 10,000원으로 한다고 계산할게요. 실제 근로는 이 사람은 8시간 근무했고요. 8시간, 8시간. 아이고, 88은 미쳤죠. 사람 죽일 시간도 그렇게 안 나오겠네. 8시간 하고, 이날 토요일날 10시간 하고, 일요일날 10시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얘는 이제 뭐 다 필요가 없고, 근로시간 어차피 딱 맞아떨어지니까 얘는 상관이 없는데, 얘는 10시간 했는데 얘가 언제냐면 주간이라 합시다. 주간. 낮 동안 일했어요. 가산시간은 없어요. 야간 가산시간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얘가 연장을 보면 연장은 원래 근무하지 않는 건데 10시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일요일은 유급이고 주휴일인데 일한 거니까 얘는 연장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디로 가요? 휴일 수당으로 가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러면 야간은 없고요. 이번에는 색깔을 좀 원래대로 할까요?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요거 2개에 대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잠깐 잘 볼게. 여기다가 제가 쓰면 일단 연장 근로시간. 얘는 어렵지 않죠. 10시간이잖아요. 곱하기. 여기다가 그게 100에다가 50을 더 가산하니까 150%. 그죠? 곱하기 시급 10,000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잠깐 얘는 잠깐만 복사를 하고 함수 거는 건 계산은 따로 할 거니까 식이 보이게 앞에다가 어퍼스트로피 하나 넣을게요. 그럼 얘가 문자를 인식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컨트롤 는 하고 V 붙이면 이때는 얘가 아이고 얘 이렇게 하면 계산이 나오죠. 콤마 얘는 연장 근로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건 휴일이거든요. 휴일. 휴일 근로는 잘 보셔야 돼요. 휴일 보면 원래는 휴일이 8시간 하루 8시간 넘어가면 휴일 근로에서 8시간 넘어가는 거에서 또 그거는 가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휴일은 8시간 곱하기 시급 10,000원 곱하기 150%. 여기까지 맞아요. 그리고 8시간에서 지금 얘는 2시간이 더 초과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하기 2시간 곱하기 10,000원 150에서 50을 더 과산하는 거라서 얘는 200%예요. 그래서 얘는 앞에다가 이 셀 앞에 어퍼스트로피 하면 이대로 얘는 문자를 인식하고 그러면 얘를 잠깐 수식을 컨트롤 C 한 다음에 옆에다가 는 하고 붙여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16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얘하고 좀 이해하기 편하게 잘라버릴까 이쪽으로 됐어요. 그러면 요걸 2개를 합쳐서 썸이 나와야겠죠. 그죠? 얘는 2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더하기 할게요. 31만 원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그 연장과 휴일 근로에 대한 실제 급여 지급액입니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좀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언급하면 얘가 헷갈리죠. 얘가. 이쪽에 펜 이거. 얘가 바로 8시간까지는
50%를 가산했어요. 원래는 100을 주는 거 맞잖아요. 그죠? 100을 주는 건데 거기다 50을 가산해서 100, 원래 줘야 되는 100에다가 50을 가산해서 8시간까지 150%를 준 거고요. 근데 여기서 8시간까지인데 아까 8시간 초과하면 50을 더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8시간에서 초과 한 거는 100%를 더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얼마 원래 줘야 되는 소정 100에다가 8시간 초과한 100까지 했으니 얘가 얼마? 200%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0인 거예요. 아, 저는 최선을 다해 좀 응용 문제까지 해봤는데 여러분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더 이상 뭐 더 해달라고 하면 지쳐. 안 돼. 더 이상 여기서 뭐 다른 거 하면 안 돼야.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확대. 봐봐. 지금 1시간 넘었어요. 나 한장웠어. 어쨌든 제가 준비한 건 다 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알려드렸고, 퇴직 계산하는 거는 어차피 나중에 퇴직금 하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건 또 따로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이거를 다 합쳐서 하려면 이거 너무 동영상이 헤비해지지 않아요? 너무 길면 사람들 지쳐갖고 하다가 잔다. 그게 좀 문제여서 좀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좋아요하고 구독, 공유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54.7%는 홍지 XPRP 제가 링크를 걸어놔서 그쪽에서 많이 유입은 되세요. 그러니까 어울림 구독자님이죠. 회계인 순수 격리분들들. 그리고 45.3은 유튜브 보던가 우연찮게 들어오던가 아니면 이 어울림했던 친구분들이 입소문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이 45.3%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100으로 봤을 때는 거의 약간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제 유입하는 인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빨리 1000이 됐으면 좋겠어요. 1000이 되면 우리 한번 수다방 한번 만들어 봐요. 실시간 스트리밍이란 걸 한번 해보고. 근데 제가 실시간 스트림 하면 있는 말 없는 말 다 할 것 같아서 너무 두려운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이 좀 버벅거리네. 여하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굿밤 되시고요. 실생활에서 수학은 매우 유용하게 많이 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비율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비율을 많이 좋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 딸한테도 얘기는 하지만 저희 딸도 수학이 좀 괜찮게 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저보다 날 때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여하튼 좋은 밤 되시고요. 얼른 자세요. 뭐 하세요? 빨리 꺼야지. 안녕. 안녕.